네, 오늘 오후장 흐름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양장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증시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오전장에 특징주 있었던 네 종목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동방 종목입니다. 동방이 남북 항만 협력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동방 현재까지 강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14.4%가량 올라가면서 2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065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지난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남북 물류협력의 모델로 철도보다 항만이 경제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민간 싱크테크인 여시제에 올린 기고를 통해 남북 철도의 연결은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70여 년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물류가 연결된다는 일만큼 관심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항공으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톡을 기차로 최소 2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가게 될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에 북한 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원자재와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생산품들은 대부분 해운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 종목입니다. 중저층 건축물의 기반 공사 등을 수행하는 EST 종목의 주가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지난 10일 포항 인근의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EXT 현재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가 넘게 올라가면서 많이 급등했고요. 1,07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935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포항 인근의 해역에서는 연달아 두 건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낮 12시 53분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 오후 2시 12분에는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45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EXT는 토목과 건축, 파일 공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중저층 구조물의 기초에 적용하는 PF 공법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바인더스라는 특수 재료와 교반 장비로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굳히는 공법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디지털 옵틱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옵틱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디지털 옵틱입니다. 29.63%가량 하락하면서 여전히 급락세에 시연하고 있고요. 216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513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매도세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개별 영업 손실이 약 116억 원을 기록해 최근 4개 사업연도 영업 손실의 발생으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유가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될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판타지오 종목입니다.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곡이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소속사 판타지오의 주가가 급등세에 탔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판타지오 현재 강세입니다. 19.83%가 넘게 올라가면서 138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 감지가 되고 있고요. 834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이었습니다. 아스트로는 빌보드가 발표한 소셜 50 차트에서 8위에 올랐습니다. 소셜 50 차트는 음악 분석 회사인 넥스트 빅사운드가 집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를 선정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현재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등락률 많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현재 상승세가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HQ 종목이 23%가 넘게 올라오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49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605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가 2,6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방 종목입니다. 13.02%가량 올라가면서 2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2,035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화천기계가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시현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세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1,45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코스피 시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이 7%가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급락세 시현되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11,1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진 디스플 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소식에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5.82%가량 하락하면서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3,805원까지 확인됩니다. 오늘 KC 종목도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5.57%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켰고요. 8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13,550원까지 확인됩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세 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EXT가 현재 27%가 넘게 급등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945원의 현재가 확인됩니다. 다음 YBM넷 보겠습니다. 20.8%가량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4,230원까지 확인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세미콘 라이트가 하한가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가 626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옵틱 보겠습니다. 29.77%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217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512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전주공장 탄소섬유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데 약 46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수소차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수소 연료 탱크 수요 증가와 CNG 고압 용기, 또 전선 심재 등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증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화신테크입니다. 화신테크는 사업 다각화와 수익 다변화 목적으로 자동화 설비 부품 업체인 지휘의 주식 600만 주를 190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로코리아 보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4% 감소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1,243억 원으로 31.9%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22억 원으로 48.3% 감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2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425억 원으로 10.8%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전장보다 2.19%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신테크입니다. 화신테크는 4%가 조금 넘는 4.03%로 현재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5,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2.91%로 3%대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8,3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재룡전기입니다. 2.53%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CJ 헬로비전입니다. CJ 헬로는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CJ E&M에 문의한 결과 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BMT입니다. BMT는 잠적 실적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8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8% 증가한 약 768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30.4% 증가한 58억 7,4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제일테크노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일테크노스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했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5% 증가한 1,607억 원, 당기순이익은 51% 증가한 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양 P&F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P&F가 대림산업과 85억 원 규모의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동양 P&F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8.9%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공시는 종목들 현재 구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J 헬로입니다. 전장보다 현재 6.36% 하락하며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MT입니다. BMT도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6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7,97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일테크노스입니다. 2.12% 하락했습니다. 4,39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 P&F입니다. 0.87% 상승하며 1% 가까운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6,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업종별 흐름 그리고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춘제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 시장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춘제를 마치고 1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관건은 어김없이 올해도 춘제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춘제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흐름 속에 예년과 달리 춘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 전망까지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전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조 50억 위안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율로 보면 오히려 1.1%포인트가량 하락한 결과였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올해 춘절의 소매 판매 결과는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말했고요. 중국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춘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당분간 중국의 금융시장도 경기 하방 압력 우려와 부양정책 사이에서 완만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14에서 15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결과에 따라 춘제 효과를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17%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3.68포인트 올랐고요. 2180선으로 올라서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65% 상승했습니다. 4.75포인트 오른 73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양장시장 모두 빨간불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양장시장 매도세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이 1,141억 원 강한 매수세 보임에 장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66억 원 그리고 742억 원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229억 원으로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26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관만이 홀로 43억 원 매도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866계약 매도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330계약 그리고 173계약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HQ가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위로 올랐는데요. 20.14% 급등했습니다. 주당 425원 올랐고요. 2,53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IHQ는 이 드라마 흥행 기대감의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동방입니다. 동방은 6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14.4%로 14%대 중반의 좋은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2,06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지스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대 초반의 급등세 시현을 했고요. 2,8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국보입니다. 국보는 지난주 금요일 파란불로 거래됐다가 오늘은 또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9.23% 상승했고요. 주당 1,200원 올랐습니다. 14,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화천기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43% 올랐고요. 27,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시현한 종목은 동부제철입니다. 10%대 낙폭 시현을 했고요. 1,8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새우글로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빨간불로 거래가 됐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10%대 낙폭 시현 역시 했고요. 240원 떨어진 2,1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CJ 헬로비전입니다. LG U+가 인수한다라는 설이 돌면서 오늘 낙폭 시현했습니다. 5.93%로 6% 가까운 약세 시현했고요. 11,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일진디스플레이입니다. 3,805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5.8%로 6%대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원입니다. 5.75% 하락했습니다. 주당 180원 떨어졌고요. 2,9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보겠는데요. 플랜티넷과 YBM넷이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플랜티넷 1,325원 올랐고요. 5,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YBM넷은 1,050원 올랐습니다. 4,56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판타지오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22%대 초반의 급등세 시현했고요. 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유테크입니다. 유테크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500원 올랐고요. 20%대 중반에 강세 시현했습니다. 2,950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넥스트리밍입니다. 690원 올랐습니다. 20%대 초반에 강세 시현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12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UID가 560원 떨어졌고요. 1,31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디지털 옵틱은 218원 떨어졌습니다. 51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6원 떨어진 62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메진 아시아까지 보겠습니다. 28% 가까운 27% 후반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2,2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업종과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코스피 오늘 상승세 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47%가량 올라가면서 1%대 중반의 상승률은 보이면서 상승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운수장비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1.08%가량 올라가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였던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지었습니다. 0.87%가량 올라와 주면서 1%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줬던 의약품 업종이었습니다. 다음 전기 전자업종 보겠습니다. 0.63%가량 올라와 주면서 0.5%를 훌쩍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던 전기 전자업종이었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세가 짙었던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기계업종 보게 되면 0.99%가량 빠지면서 1%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락세를 시현했고요. 의료정밀업종이 0.95%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도 하락세였습니다. 0.82%가량 빠지면서 0.8%대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장 닫았습니다. 건설업종도 하향세에 띄었습니다. 0.65%가량 주가 빠졌고요. 보험업종도 0.62%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보게 되면 통신 장비 업종이 2.69%가량 올라가면서 2%대 중반의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제약업종 또한 2%가 넘게 올랐는데요. 2.27%가량 올라주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 속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운송 부품업종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2.2%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늘 좋은 흐름 시현했던 운송 부품 업종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업종이 1%가 넘게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하락 흐름을 가져갔고요. 건설업종이 1%대 초반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두 가지 업종이 1%가 넘게 하락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다음 섬유의료업종이 0.9%가량 빠졌고요. 마지막으로 의료정밀업종이 0.61%가량 하락하면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